안녕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마지막 변수로 김문수와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잇따라 띄우는 모습입니다. 김문수는 22일 정치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운동권 세대인 86세대를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 공격하며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임명해 40대 총리의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의 세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며 이준석에게 마치 총리 자리를 제안하며 단일화를 구애했는데요. 이에 이준석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며칠간 저에게 단일화 운운하며 김이 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이번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라며 김문수를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로 규정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준석은 나아가 SNS 글에선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과 오랜 앙숙 관계이자 단일화의 대명사인 안철수가 찾아왔을 때도 단일화는 없다라며 거듭 강조했는데요. 국힘은 거듭 이준석의 구애에 나선 모습입니다. 안철수는 23일 SNS 글에서 이준석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한 퍼스트 펭귄이 되어달라며 단일화를 전제로 한 공동정부 구상까지 꺼냈습니다. 안철수는 만약 김문수가 집권을 하게 될 시 이준석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 요직을 맡고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책임을 함께 맡는 등 실질적인 공동정부의 구성과 개혁의 실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날인 29일 전까지 단일화를 제안한 것인데요. 이렇게 국힘당에선 이준석에게 구애하고 있고 이준석이는 단일화가 절대 없다는 식으로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막판 극적 단일화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강한 부정은 결국 강한 긍정으로 들리기 마련이라서요. 안철수 역시 지난 대선 때 주정뱅이와 절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막판까지 확고히 고수하다 결국 자신의 주특기대로 대선 일주일 전 단일화하여 주정뱅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가 거부당한 뒤엔 유세 차량 사고로 숨진 당직자의 유지까지 언급하며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주정뱅이를 겨냥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최소한 어떤 머리를 빌릴 것인지 아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으며 특히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거이라며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어야 되겠느냐. 상대방 떨어뜨리려 자격 없는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 망가진다라고 그 유명한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연설을 했었고요. 또 주정뱅이가 당선될 경우엔 진정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적폐교대라는 말을 수시로 해왔으니까요. 이처럼 안철수의 사례처럼 결국엔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물론 지난 대선 당시엔 문재인에 대한 압도적 심판 여론으로 인해 주정뱅이가 유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며 막판 안철수와의 단일화 역시 주정뱅이 쪽으로 조금 더 많은 표가 가며 주정뱅이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문수와 이준석 둘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합쳐도 이재명에게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많은 상황 아니겠어요. 이를 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준석에 대해 내심은 99% 야합에 있다고 본다라며 나올 때부터 돌아갈 것이 예정돼 있었고 근본적으로 이번에 안 돼도 그 다음을 생각한 것이며 철학적으로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중도정치의 철학을 갖고 출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회귀의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본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하버드 동문인 한덕수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면 그 결정이 조금 더 빨랐을 거이라며 지금은 그 과정과 명분과 시기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맞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그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준석에게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 돋보인 완장패미들의 난리로 인한 반작용으로 뜬 것일 뿐 결국엔 완장패미들처럼 갈라치기 원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준석과 적대적 공생관계인 완장패미들이 원인 제공은 했다 할지라도 둘 다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꼬리를 잡으면서 마치 자신이 엄청 똑똑한 척하는 것하고요. 이준석의 본래 목적은 원내 세석 정당에 불과하며 자신의 사당격이라 불리는 개혁신당이야 춥고 배고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빌미로 본래 본거지인 국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주정뱅이가 국힘을 탈당했기 때문에 이를 핑계삼아 합당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단일화에 응할 거라 보는 시기는 대선 후보 3차 토론회가 있을 27일 직후, 즉 28일쯤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또 펜코 같은 커뮤니티에서 마치 이준석이 토론 엄청 잘한 것처럼 띄워주니까 그걸로 몸값 최대한 높여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 수구친 윤매체인 데일리안이나 펜앤드마이크, 아시아투데이, 뉴데일리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 공정이나 한국여론평판연구소, 리서치민 등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김문수가 지지율 급상승을 하여
마치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도 있는 것처럼 희망 고문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물론 해당 여조 문항을 보면 어떻게 국힘 지지층 과표집을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뉴데일리는 지난 18일 리서치민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 45.8% 대 이재명 39.3%, 김문수, 서울서 이재명 앞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바 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17일 전국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그 질문지를 보면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찬성하나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 하는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 단일화가 되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 등의 질문에 이재명을 겨냥해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경우 재판을 계속하거나 중지해야 하는지, 민주당 주도로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되면 형사재판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제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무더기로 넣었죠. 여조에 이재명의 악의적인 질문이 자주 들어갈 경우 범민주 지지층이 중간에 짜증을 내며 응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단일화 문항을 많이 집어넣으면 국힘 지지층이 많이 표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정뱅이 내란 그리고 탄핵 전국 당시 주정뱅이 지지율이 40%를 넘어 50%에 육박했다는 그런 여조까지 내놓은 기관들의 수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란 한 번 더 하면 지지율 80%도 찍었지 않겠어요? 실제 여론조사들을 보면 보수가 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1000명 기준 여론조사로 치면 100명가량이 더 표집되는 현상을 흔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친윤 수구매체 의뢰 여조의 경우엔 15%포인트도 넘어가겠죠. 실제 전국 단위 여론조사의 경우 보수-진보 비율은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정상인데도 이런 보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까지 단일화 문항을 계속 집어넣으며 국힘 지지층 과표집 여조를 발표하며 마치 대선이 초접전인 것처럼 왜곡할 게 분명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그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주정뱅이가 마치 많이 앞서는 것처럼 왜곡을 일삼으며 범민주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불러왔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 김문수와 이준석 단일화 효과는 어떠할까요?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원칙 없는 정치는 대부분 실패한다라며 하겠다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명분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기대를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아마 1+1이 2가 아니라 1.5에도 못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준석 표가 이재명보다 김문수 쪽으로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결국엔 나뉜다는 점에서입니다. 개혁신당 지지자들 중엔 주정뱅이의 내란을 극혐하는 이들이 상당수일 텐데 내란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자와 손을 잡으면 그 지지층이 과연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김민석은 또 SNS 글을 통해서도 이준석을 향해 원칙과 철학이 없는 계산의 정치나 속내를 감춰둔 머리 좋은 기술 정치는 결국 다 보인다라며 손사래를 치며 부정하는 내란 세력과의 단일화도 진심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말기술로 느끼는 제가 지나친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계엄을 경고했을 때처럼 시대착오라 가벼이 넘길 거냐. 이미 윤석열 개장사로 국민고통에 공동책임이 있는 분께서 제2의 개장사 우려와 말끔히 선을 긋는 게 그리 어려운가라며 현란한 말들이 결국 사전투표 이후 구국의 전격 단일화 결단을 발표하며 개혁신당 이름으로 국민의힘 해처모여의 정치적 성과를 내세우고 0.7% 승리의 역전 드라마를 다시 쓰자고 입장 전환할 이준석식 차기 대비 보수 당권 행보의 전주곡으로 들리는 것이 제 과잉 상상인가 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란 극우 후보 김문수와 내란 옹호 국힘당과 합칠 건가 아닌가? 국힘이든 개혁신당이든 다른 제3의 이름이든 결국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 건가? 아닌가라며 명태균 아바타 장기술로 김문수 아바타 개장사를 다시 버릴 건가? 단순 명쾌하게 하버드생이 아닌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정치 생명을 걸고 단일화 안 한다고 명쾌하게 국민께 밝힐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결국 제자리 찾아가기에 불과한 단일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 분명하며 대역전승은 해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국힘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친윤 잔당들로 인해 얻는 것 역시 미미할 것이며 자기 지역구에서도 쉽게 퇴출되는 기림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차피 결과가 미미한데도 이렇게 언론들이 부풀리고 있는 단일화 타령의 김을 선제적으로 팍팍 빼놓는 데 있습니다. 대선 끝나는 날까지 방심 말고 밭가리는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